다들 웃는 모습. 자, 오늘도 활기찬 하루에니까 다씩 자, 입꼬리를 올리셔가지고 쭉 올려주세요. 네. 그 사람을 만날 땐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음이 이렇게 가지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그냥 웃음이 막 나잖아요. 애들이 막 신나서 뛰노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CS를 맡게 된 최미와 샤로노즈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줌으로 있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셔도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리액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도 강의를 하실 때 리액션을 해주시면 오히려 막 마음이 부풀어서 없던 이야기도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저보다는 저희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니까요. 제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강사님? 네,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분의 이름 석자면 다 되세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너무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스키 스타마스터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 스타마스터 임숙희입니다. 사실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드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한숙 본부장님께서 정말 무던히 계속 이렇게 대덕주신 들어오시라고 부탁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안 본 지가 오래되고 하니까 더 쑥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제 예전 모습도 또 알고 있고 하니까 더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우리 한숙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얼굴들을 뵈니까 지금 총 한 78분, 78분 정도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노트북 화면으로 지금 보는데 반갑게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더 굉장히 비전인 것 같고 또 여기 애터미 우리 대덕주신 센터 가족 여러 저도 가족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가족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그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해서요. 정말 멋지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존경합니다. 진짜 되게 쑥스럽긴 한데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가 코로나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계속 저희가 또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건너 듣기도 하고 그래서 대덕주시는 뭐 센터에 모여서 다는 못 모이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계속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됐고 이번 주부터 좀 전에 이제 굿모닝 애터미에서도 원데이가 이제 뭐 모두가 가서 들을 수는 없지만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지난주 석세스 아카데미 또 여러 가지 비전들을 우리가 봤죠. 뒤에 저도 배경화면을 지금 아까 하면서 바꿨는데 사실은 마음에서는 있었는데 실천을 못하던 것들이었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자부심이 드는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뵈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짧고 저도 제사나 강의를 하면 저희는 오전에 요즘은 거의 없앴거든요. 저녁에 부업자들까지 그냥 다 들어와서 저녁에 해서 길게 안 하고 딱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하는 게 습관이 들여서 항상 저도 30분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은 많지만 짧게 그렇게 하고 끝내는데 오늘도 이제 아까 박재용 본부장님께 여쭤봤더니 길게는 안 한다고 하셔서 좀 평소에 뭐 하던 얘기니까 애터미 얘기가 사실은 똑같은 거니까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뵙는 분들 계시니까 제 인사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애터미를 저희 언니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그 과정을 또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요. 마침 제가 지지난주에 본사 가서 그 촬영하고 온 게 있는데 그 저녁에 하는 태군의 애터미를 촬영하고 와서 11월 2일인가 방송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것 같고 거기 상속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본사에서 그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왜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새롭게 이제 합류하신 분들
중심으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거는요, 3년의 소비자 생활을 거친 다음이었어요. 처음에 언니가 저에게 애터미를 권해줬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때 저희 언니라고 대답을 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에겐 신뢰가 있었고, 제가 또 너무나 좋아했던 언니인데, 그런 언니가 멀쩡히 직장을 다니다가 애텀이라는 걸 저한테 들고 왔어요. 그때 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왜 우리 언니가 뭐 저런 다단계 같은 걸 한다 그러지? 그래서 언니가 사업을 알아보라고 권했을 때 전혀 듣지는 않았고, 다만 언니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썼죠. 근데 제품도 소비자들이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약간 마음에 이렇게 벽을 가지고 쓰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제품 쓰고 두 제품 쓰고 세 제품 쓰고 이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을 제품을 쓰다 보니까요. 3년쯤 쓰고 나서야 제가 아이고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 맞네. 제 양심의 소리가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즈음에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좀 안 돼가지고 다른 일을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언니가 어차피 다른 일을 찾을 거면 애터미를 알아보기라도 해라 그래서 속리산이었죠. 그땐 속리산에서만 석세스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속리산에 가서 박한결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뭐 엄청난 감동을 받고 난 이 일을 할 거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가 맞구나.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 회사는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선택을 안 했는데 이 회사가 잘 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 빼고 다 잘 되면 어떡하지? 나만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막 엄청 이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니었고 그냥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이걸 선택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대덕주신 센터를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리더 모임에 그게 9시부터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8시 반까지 우리 초보 사업자들 막 이렇게 리더분들 빨리 오셔서 청소 다 같이 하고 커피 마시고 막 김성심 단장님 말씀 듣고 그럼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 계셨던 분들 아마 많이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김명희 본부장님 뭐 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면서 1년을 진행을 했고 대덕 주시는 감사하게도 굉장히 대형 센터 중에 하나고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었고요. 매주 월요 조회와 뭐 화요일 뭐 부업자 강의 같은 거 수요일 날 부시 세미나 그리고 목요일 날 원데이 그리고 저녁 토요일 날도 뭐 이렇게 부업자 강의 같은 게 다 있었고 특히나 성공대학이 수요일 날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그 시스템 안에 합류를 해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뭐 이렇게 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아마 많은 사업자들이 그럴 거예요. 내 생각이 좀 있죠. 그런데 계속 성공자들의 입에서는 시스템 안에 그리고 성공자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을 다물고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1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박한길 회장님께서 완벽한 성공자라고 해주신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그때 저는 12월에 첫 도전 세일즈 마스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월에 또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한 4월인가 3월에 또 유지를 했고, 이러면서 2달이었던 게 간격이 한 달 반으로 줄고, 한 달로 줄다가 총 제가 8회 유지를 하고 나니까 오토 멤버십이 거의 250 가까이가 올라와서 맞추는 이제 오토 판매사가 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끼기에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는 모르겠지만 내가 리더스 클럽까지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1년 가까이 되니까 거의 10개월쯤에 오토 멤버십이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는 아까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님이 그 궁금한 거 알려줘 여기에서도 말했지만 지인이 대전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로드샵들을 다 돌았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저에게 뭐 세일즈 스킬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내가 왜 이런 다단계를 하고 있지? 이런 현타가 올 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쩔 때는 열정을 받아서 강의를 듣고 약간 미친 여자 소리 들어가면서 막 아무나 보고 막 애터미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저녁에 들어와서 너무 막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걸 끝까지 가져가야 되나?
또 어떤 날은 진짜 될 것 같고 막 오만 그런 진짜 막 감정의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1년의 시간이 돌아보면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대덕 주신 아침에 와서 자리 뺏기, 자리 맞기 싸움. 진짜. 지금은 온라인 시대에 오신 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진짜 애터미 대덕주시 나가지고 정말 그룹별로 그 자리 싸움 하는 거 막 전단지에 올려놓으면 이거 무효라고 막 하고 그런 막 싸움 날 듯이 우리 특히 우리 박혜경 본부장이 최고 막 앞자리 막 이렇게 한 30자리 맡아놓고 반도 안 차는데 그런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너무 야속한 거야. 뭐야 저 국장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제 파트너 자리를 맡으려고 하니까 막 그 한 자리가 너무 아쉽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심지어 한숙 본부장님 그 전날 전단지 놓고 갔잖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일 먼저 왔는데 전단지가 쫙 깔려 있는 거야. 이거 다 무효 그러면서 거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엄청 재밌어 이거는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석세스 가서 우리 음식 싸가지고 막 갔잖아요. 막 돗자리 깔고 뭔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우리 최종인 국장님 그때 진짜 음식 많이 싸왔어. 진짜. 갖고는 저희 그룹은 좀 심플하게 가자 주의여서 그거 뒤처리하기 힘드니까 좀 깔끔하게 갑시다. 이런 주의였는데 우리 최종인 국장님 있는데 가면은 막 무슨 냄비 같은 거 가져오고 막 브로스타 가져와서 막 끓이고 난리가 저거로 왜 저래 막 이러면서도 부러운 거야. 나는 못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돌아보니까 참,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죠. 사실은 일상 직장 생활에서 제가 60대, 70대 분들과 막 이렇게 만나서 뭐를 공감하고 교감하고 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애터미 와서는 뭐 20대건 30대건 40대, 50대, 60대, 70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이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것. 이분이 내 파트너로 와줬다는 거, 내 스폰서라는 거, 또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형제 라인으로서 또 기여를 해주고 저 위에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내 파트너가 변화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은 가서 진짜 해모임 한 포 막 들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특히 저도 대덕주신에서 강의를 하니까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고맙다고 해모임 막 주시던 분들 너무 감사가 되고 지금 돌아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날이 없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 너무 오랜만에 해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감사하게도 대덕주신이라는 이 정말 아름다운 센터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너무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오토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대덕주신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 구성원 여러분께 우리 김성심 단장님, 우리 시안 김춘하 단장님, 진용팔 총장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1년쯤 지나다가 언니가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언니가 투병 생활을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결국은 주님 곁으로 가게 됐고 제가 이제 상속을 받아서 조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조카들 소식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언니가 갈 때 저희 큰애가 진영이가 그때 저기 6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둘째 지영이가 초등학교 1학년 갓 들어갔을 때였죠. 그랬던 애들이 지금요. 큰애가 규모의 본부장 기억나세요? 우리 진영이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우리 장지효 본부장님 놀라시죠? 대학 들어갔고 작은 애 지영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진짜 진영이도 이번에 성적 장학금도 받았고 학교 들어가면서 엄청 큰 학교는 아니지만 대전에 있는 대학 무사히 들어갔고 지영이도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반장이나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칭찬 많이 받고 둘째도 중학생인데 장학금을 교장 선생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그냥 제가 사실은 저는 그때 상속을 받았을 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일즈 마스터였잖아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저를 그런 제가 갑자기 본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본부장이 돼서 상속을 받았다고 일을 안 해도 되긴 돼요.
그쵸. 애터미를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일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제 심정은 좀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세일즈 마스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내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동요하지 않게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니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애터미 일이 가치가 있고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 공짜가 있겠어요. 모두가 무조건 와서 성공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내가 정말 놓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내가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시간이라는 거, 노력이라는 거 정말 모든 것들이 임계점을 가득 찼을 때야 우리가 어떤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제 의지는 있지만 너무 미숙하고 역량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또 그런 헤매는 저를 통해서 우리 파트너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돌아보면 참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뭐 형제라인 분들도 정말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해서 항상 정말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 그때 가만히 있는 게 더 잘했겠다 싶기도 해요. 돌아보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뭐 상속을 받지 않았어도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미숙했던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서 또 배우고 성장했던 거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났어요. 근데 모두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가진 회사가 맞고 여러분들 또한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성공 인자가 있습니다. 성공 DNA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전했지만 정말 내가 정보를 전한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애터미를 선택했는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한 100명, 200명한테 해도 한두 명 사업자가 나올까 말까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중에 내가 결국은 스폰서가 물론 나를 컨택을 했고 선택을 해줬지만 결국은 이 일을 선택한 거는 내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능력이 없었거나 좀 이렇게 그랬을 수는 있지만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직관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정말 성공 DNA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는 정말 너무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그걸 계속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직급마다, 단계마다, 또 기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저조차도 본부장 시절이 지금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데 다음 단계 뭐 로얄 클럽이나 로얄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듯이 세일즈 마스터라면 아니면은 지금 세일즈 마스터를 가본 적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도전을 할 것인가 또 세일즈 마스터라면 다음 팀장이 되기 위해서 파트너를 어떻게 세일즈 마스터로 도전을 시킬 것인가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룹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계속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가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매일매일 점검을 하시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감사하게도 초창기 시절에는 제 초창기 시절에는 스폰서가 너무 신뢰가 가는 언니였기 때문에 소비자 한 명만 만나고 와도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언니 나 지금 여기 옷가게 지금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아줌마 대박이야. 이 아줌마 대박이야. 파트너들은 그런 얘기를 잘해요. 이 아줌마 해모임 4박스 샀어.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나서. 그런데 또 전혀 관심 없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언니 진짜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매일매일 스폰서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폰서하고 진짜 희노애락을 정말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막 감정적인으로 얘기를 했다라면 스폰서는 그런 저의 전화나 상담 내용을 듣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정말 정확하게 방향을 가이드라인을 그때 이렇게 제시해 줬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7개월 될 때까지도 오토 멤버십이 좌우에 100만 포인트가 안 올라왔어요. 오토 멤버십이.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좌절감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배달해달라고 하지? 왜 자기들이 주문을 안 하지? 아, 나 오토 판매사 안 될 것 같아. 이랬을 때 그때 제 스폰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에요, 임숙희 사장님. 임숙희 사장님은 지금 밑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 4개월 있다가 4, 5개월 있다가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믿기는데 스폰서가 그렇게 당신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신뢰를 못하지만 스폰서는 신뢰를 했잖아요.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 진짜 되나? 이제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진짜로 한 4개월, 5개월 있다가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이 끓을 때요. 100도가 돼야 끓는 거지 70도, 80도, 90도까지는 사실은 보이는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심을 하는 거죠. 물을 끓여본 적이 없는 나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는 한번 끓여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열이 되고 있어. 점점점 김이 올라오네. 이제 부글부글 끓을 거야. 이걸 아니까 저한테 계속 당신은 4, 5개월 후에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3개월 후에 될 것 같은데요? 다 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스폰서 말을 신뢰하게 됐지만 제가 그러면 그때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매일 그때는 저희가 업무일지 같은 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일 막 이렇게 업무일지 내가 활동 어디에 했고 뭐 포인트를 뭘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매일매일 계획을 무엇을 세웠냐면 그거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달라지긴 했는데 뭐 전단지를 나는 오늘 50장을 뿌려볼 거야. 뭐 30장을 뿌려볼 거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전화를 10통화를 해볼 거야. 그리고 뭐 새로운 로드샵을 10군데 이상은 뚫어볼 거야. 뭐 포인트, PB는 나는 10만 포인트 이상을 잡을 거야. 10만 포인트를 못 채우면 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할 수 없다. 5만 포인트로 하자. 그래서 또 5만 포인트로 줄었다가 어느 날은 또 5만 포인트가 잘 팔리니까 좀 남은 건 이거 내일로 킵해둘까? 막 이런 오만 생각을. 근데 누구도 그 고민하는 걸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쵸? 나하고 약속이니까. 저는 매일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고 싶지 않지만 대덕주신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나갔고 안 나가면 또 왜 안 나왔냐 물어보잖아요.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나갔고. 그래서 정말로 매일요 사실은 셔터문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파트너가 나왔어요. 파트너가 나오니까요 아침에 눈이 빨딱 떠져요. 빨딱 떠져요. 그때 대덕주신에서 우리 진짜 월요일 날 반찬 싸와가지고 밥 먹었잖아요. 진짜 전쟁이었잖아요. 밥줄 진짜 너무 밥 욕심들 많았어. 그때. 근데 반찬을 싸우는데 제가 파트너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꼴찌니까 다 스폰서들이 맛있는 걸 싸왔단 말이에요. 파트너가 한 명이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리를 삶아갔어요. 오리 수육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 같고 저 속을 알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잠깐 내버려 두세요. 자기 파트너가 생기면 변해요. 저도 제가 반찬을 그렇게 안 싸갔어요. 이제 언니랑 그때 같이 엄마랑 있다 보니까 엄마가 싸주면 언니가 가져가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파트너가 오늘 대덕주신에 월요조에 온다고 한 날 너무 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싸가야 되겠다. 갖고 마트 가서 그 전날 오리 그거 한 걸 써가서 해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파트너를 사실은 섬긴다는 게 내가 먼저 나한테 정보를 준 스폰서한테 이렇게 잘했더라면 막 죄송하더라고요. 그 순간 참 민망하고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저절로 해모임을 까서 파트너가 아니라 스폰서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 진짜로 지난주에 파트너 입에 해모임을 넣어줬어도 스폰서 입에 넣어줬는지 진짜 지금 마음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양심에 여러분 파트너가 스폰서가 있으면요. 스폰서께 먼저 잘하세요. 놀랍게도요. 내 파트너가 그걸 보고요. 나한테 그대로 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우리 파트너분들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서로 권하긴 하는데 뭐 권위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진짜 파트너 사장님이 저를 막 자기 파트너보다 저를 먼저 챙겨줄 때 너무 송구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폰서 파트너십이 생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매일매일 그 과정을 거치니까. 그래서 한 명이었던 파트너가 두 명이 되고, 두 명이었던 파트너가 세 명, 네 명 해서, 제가 오토 판매사쯤 됐을 때 여러분, 제 좌에는 부업자, 전업자 포함해서 석세스를 가는 파트너가 5명이 나왔고요. 우가 이제 조금 소실적이었어요. 우에서는 4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뭐 부업자도 사실은 포인트 똑같이 하니까 5명, 4명이 있으니까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석세스를 가는 파트너들인 거예요. 뭐 부업이든 뭐든. 오히려 부업자가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포인트는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들과 이제 계속 직급을 같이 가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이제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경험한 거는 이제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팀장 가는 날을 파킹을 하고 이제 이렇게 판매사들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을 즈음에 이제 언니가 아프게 돼서 결국은 이제 팀장 승급은 못했고 바로 이제 언니 따라서 병원을 다니면서 일은 거의 작화를 하고 못했지만, 이제 그러면서 제게 남은 그런, 우리가 그런 유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남은 그 애터미가 나에게 준 찬란한 유산은 사실 그 1년의 기억 경험인 것 같아요. 그 경험과 기억이 제 몸에 체득이라고 하죠. 제가 체험하고 제 몸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몸으로 뛰었으니까. 그거는 평생 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면 너무 행복하고 눈물도 나고, 첫 개척 나갔던 날 누가 나한테 소금 뿌릴까 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30분을 헤매다가 도로에서 들어갔던 경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실은 이건 너무 소중한 기억이고 너무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를 변화시켜준, 틀을 벗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 안에 어떤 틀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확 저지르지 못하고 있다. 깨보세요. 깨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나만 알아. 어차피 나만 알아. 해보시면 나중에 1년쯤 지났을 때 저처럼 웃으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본부장이 된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과 다 함께 했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초보 사업자분들께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애터미 사업자라면,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네트워커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삶에서 체화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학교에 가는 게요, 애들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지각하지 않고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애도 아침에 지금 학교를 갔는데, 둘째도. 여러분 그게 몸에 이렇게 이제 다 습관이 익힌 거잖아요. 애터미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에 코로나로 오프라인이 없다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 그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계속 내년부터는 아마 오프라인이 활발해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잠자고 있는 나를 그때 변화시키려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이미 아마 여기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는 출근 모드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밖에 나가면요, 자영업자들 전부 힘들어요. 위기예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뭔가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 예전에는요, 직업이 뭐세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뭐를 해요? 하고 한 가지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하면요, 저는 낮에는 이 일을 하고요, 저녁에는 이 일을 하고요, 주말에는 무엇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5년 뒤에는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도 바뀌고 있고요, 마인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시면 정말 좋고요. 전업이 아니라 부업이라도 정말 좋습니다. 둘 다 좋고요. 또 다른 걸 한다 해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것에 조금 더 몰입을 하고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좀 정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업으로 좀 하고 계시다면, 부업으로도 하고 계신다면, 내가 몇 시부터 애터미를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을 애터미로 몰입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세요. 사실은 스폰서가 나의 동선을 알고 있으니까 스폰서가 아니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시키는 게 되는 거니까. 되게 기분 나빠요. 이거는 가족이 얘기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10시간을 할 겁니다. 오히려 그럼 스폰서가 말릴 정도로. 아니, 부업을 하는데 무슨 10시간이에요? 5시간만 하세요. 이럴 정도로 내가 조금 더 나의 그런 나만의 계획, 예, 그런 것들을 좀 세워보시고요. 그래서 시간으로, 뭐, 시작하는 시간으로 하시든, 총 몰입 시간으로 하시든, 그걸 좀 정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몇 명의 소비자를 만날 것인가, 만들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제 많은 파트너를 저도 겪어봤잖아요. 우리 판매사를 한 두세 번 가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신규 소비자를 잘 안 만드시더라고요. 제 파트너분들도. 이 기존에 있는 그 계보도 그 사람들만 관리해. 근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신규 소비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그 명단을 성공의 8단계에서 명단 작성했는데 내 지인들을 다 계보도에 넣었어요.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내 파트너의 지인들로 계보도를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파트너가 바로바로 명단을 내놓지를 않아요. 아직 파트너는 마음에 벽이 있거든요. 이걸 내놨다가 우리 스폰서가 초토화시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먼저 여시고요. 파트너가 명단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가 시간이 남는데 나는 뭘 하지? 여러분 나가세요.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전부 다 위기라서 찾고 있어요. 가서 신뢰를 쌓고 아까 박미영 단장도 그랬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갔다고. 그러니까 아유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봤대잖아요. 처음부터 저 애터미에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돌아다녀 보세요. 단 돌아다니실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세요. 제일 이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세요.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저희 언니가요 초창기 할 때 애터미 사업으로 계속 그 쓰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갔대. 그랬더니 파트너들이 빈정거리기도 했대요. 무슨 교복이냐고 왜 똑같이 입고 가냐고. 근데 저희 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수키야 그때 우리 파트너들은 뭘 모르고 얘기했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계속 입고 다녔는데 파트너는 매일 만나니까 매일 보는 그 옷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그 동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니까 매일 똑같은 옷이 아니어서 깨끗하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소비자를 만나러 가야 돼.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면 바지에 셔츠 같은 거 입고 다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힌트를 준 거예요.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좀 갖춰 입고 가라. 비싼 옷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애터미 사업자야. 네트워커야. 그럼 저 사람이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볼 정도는 좀 호기심을 유발을 시켜야 되니까 제일 좋은 옷을 요즘에 또 이쁘게 다 잘하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한번 나가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 가서 포인트를 많이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포인트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굉장히 기술이 늘어요. 결국은 잘하게 되는데 결국은 훈련인 것 같아요. 연습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요. 진짜가 나타났을 때 내가 준비가 어느새 준비가 돼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별로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스폰서하고 계속 소통하고 또 직급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은 애텀에서 너무 일상화돼 있잖아요. 사실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박한결 회장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뭐 박한결 회장님처럼 제가 위기였던 거는 아니었고요. 여기에도 저보다 지금 더 부자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애터미를 어느새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 성공이라는 거를 좀 갈망을 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돈을 버는 성공이 아니라 지금 이 기적의 시작 뒤에 제 모니터 배경화면처럼 나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좀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그걸 못했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올라왔을 때 내가 턱턱 좀 하고 싶잖아요. 내 삶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은 애터미에서 성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업자 초기에 좀 자존감이 낮았었기 때문에 진짜 대덕주신에서 국장님들 보면은 아니 이제 제 혼자 속으로 저 아줌마들은 도대체 뭔 복이 있어서 나보다 애터미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벌써 저렇게 국장이 되셨을까 너무 부럽다 막 이런 특히 우리 임원봉 국장님이 계세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 중에 임원봉 국장님은 이렇게 스피치를 시키시면 너무 떨려하시고 막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시니 이렇게 떨렸어요.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어눌하게 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때 제가 듣기로 600, 700을 버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뒤통수, 다른 분들은 안 놀랐어요. 왜냐면 다 말씀도 잘하셔. 막 이제 뭔가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임원봉 국장님이 막 덜덜덜 하면서 그래 슈 저는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해슈 그랬더니 이렇게 되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못하니까 이제 저 한 3, 4개월 됐을 때 아니 근데 저런 분을 강의를 시켜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스폰서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스폰서가 임숙희 사장님 저분이 저 랩에도 600, 700을 버는 분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 그것으로 성공할 것 같으면요, 뭐 강사하는 사람들 다 성공하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안에 내가 모르는 성공 인자가 있구나. 그게 뭐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을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저 아줌마는 뭘 잘했을까? 뭘 잘하지? 계속 저는 맨날 관찰했어요. 이게 국장님들을 저는 맨날 이렇게 관찰했거든요. 우리 김명희 본부장님, 우리 장지우 본부장님, 제가 맨날 박혜경 본부장님, 박혜경 국장님은 그때 저분은 반찬을 많이 싸우시니까 성공하시는 것 같아. 맨날 이런 생각 들었고, 우리 장지우 본부장님은 그때 워낙 이렇게 비주얼이 좋으시잖아요. 저분은 비주얼이 좋으시니까 조금 이렇게 먹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 또 김명희 본부장님은 네트워크를 하셨다니까 역시 네트워크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임원봉 국장님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제가 계속 관찰을 했죠. 그랬더니 알겠더라고요. 그분이요. 모두에게 이렇게 유하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저는 모태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숨기고 싶잖아요. 숨기고 싶은데 그분은 자기의 그 낮은 마음, 부족한 거를 정말 가감없이 드러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못했슈. 저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했겠슈. 계속 이러시는데 그 말에 제가 감동을 어느 날 받았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훌륭하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국장 스피치 하시면서인가 한번 밝히셨어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뭐 우리 김성심 단장님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 그분 또한 그렇다 했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조리라는 학업 그거를 가지고 제가 있었으면 저는 애터미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분은 그걸 이겨내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존경심이 올랐어요. 그때는 그분이 제 파트너도 아니었고 아무 상관이 없는 형제 라인이었는데도 아, 애터미를 하는 한 분 한 분 모두 다 존경과 찬사를 받아 마땅한 분들이구나. 저분들의 모든 노력을 이 안에 쏟아 부었구나. 그래서 저분이 저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때 제가 비로소 조금 겸손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저분처럼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저에게 영감을 주신 분들이 대덕주신 안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한 분 한 분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 저분은 저걸 잘하시는구나. 저래서 저렇게 되셨구나.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을 배운다는 생각에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줌으로밖에 못 만나지만 줌으로라도 어떤 강의를 듣거나 스피치를 들었을 때 그분의 외적인 환경보다는 조건보다는 저분이 무엇을 대가 지불을 하고 저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그 너머를 내면을 바라보신다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지점까지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뭐 사실은 제가 조금 뭐 그 애터미 막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이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짧고 그거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초창기에 느꼈던 거 그리고 대덕주신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 그 감사함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공감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초창기를 또 돌아보실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진영이, 지영이가 그때는 너무 애기들이었고 제가 막 그땐 진짜 바빴잖아요. 강의하러 맨날 뭐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대구 갔다, 뭐 천안 갔다 진짜 바빴어요, 우리.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어쩔 때는 좀 많이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지금은 또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즐기시고요. 우리가 곧 바빠질 것 같아요. 바빠질 것 같으니까 그때 내가 뛰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워밍업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는 의미에서 좀 모이기를 조금 더 힘쓰시고 줌으로든 오프라인에서 만나든 대면으로 만나시든 그래서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하나 좀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직급에 계신지 도전을 하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유지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단계를 위해서 꼭 매주 스폰서하고 직급 상담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더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함께 우리가 집단 지성으로 동반 성장하는 우리 대덕 주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과 이제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너무 교제가 너무 잘 돼서 친구처럼 돼가지고 둘 다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이제 비슷하게 키가 커서 좌우에 이렇게 손잡고 팔짱 끼고 가면 너무 든든해요. 제가 남편이 없지 애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남편이 없으니까 더 좋습니다. 불화가 없잖아요. 뭐 부부싸움도 없고 그래서 저희 집은 정말 행복하고요. 또 애터미를 통해서 아이들 무사히 잘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해준 우리 애터미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먼저 안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부지런히 움직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 원껏 해주시는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승혜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자, 오늘 열정적으로 정말 마음에 있는 속 얘기 다 풀어놓는 그런 자리 같지 않으세요? 네, 오늘 강의를 잘해주신 우리 임숙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